장동혁의 최대 목적은 어떻게든 국민의힘을 자기 색깔로 완벽하게 장악하는 겁니다. 지방선거 지더라도 국민의힘만 장악하면 이걸 바탕으로 다음에 또 도약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장동혁은 상당히 머리 좋은 사람입니다. 대의가 없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없다 뿐인 것이지 잔계산은 정말 빠른 사람이고 지금 국민의힘 원내 의원들이 장동혁한테 제대로 대적을 못하고 친한게도 결국에는 쫓겨나 버렸지 않습니까? 또 지난 의원총회 때도 사실은 장동혁의 짜놓은 틀에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대로 대항도 못하고 끌려가 버렸잖아요. 장동혁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는요. 장동혁은 지금 지방선거 결과를 이미 예측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걸 토대로 도리어 당을 더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지방선거 예측을 한다는 것은 본인이 참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고, 참패하더라도 자신이 대표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는다라는 확신도 있고, 그 참패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집니까? 참패에 대한 책임이 의미가 없는 거죠. 참패에 대한 책임을 결국에는 뭐 예를 들어 한동훈이 등판하면 한동훈한테 몰아버릴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쪽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국민의힘의 의사결정은 지금 고성국 또 뭐 전환길, 뭐 정광훈 또 통일교 이런 극단화된 극우 세력들 또는 극단화된 기득권 세력들이 당원들의 다수를 차지하면서 의사결정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내가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지키고 원칙을 지키고 품위를 지키겠다는 보수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 길을 계속 사람들도, 같이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실제 선거에서 이겨야 된다는 목표, 그래야 사심도 반영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겨야 뭐 사심이든 공심이든 생기지. 근데 그게 조금 더 길게 보면 우리 예전에 히틀러가 독일을 장악할 때 어떻게 했었습니까? 당부터 장악합니다. 예. 당을 장악하고 그 이후에 상대가 실수하기를 기다리고 분열을 기다린 후에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거든요. 지금 마가 세력이 공화당을 장악할 때도 보면 처음에 공화당 자체를 장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의 극우 세력들은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자체를 장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 승패에 사실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 한두 개 더 얻고 잃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네.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죠. 국힘만 먹으면 예. 자산도 특히나 없는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을 대표로 옹립해주고 대표로 지켜줄 수 있는 극단화된 극우적 성향을 가진 당원들이 더 늘어나고 더 힘있게 뭉쳐서 자기를 지켜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가 이제 그 당선되고 난 뒤에 한 20만에서 30만 명 정도의 당원들이 늘어서 이제 국힘도 110만 명 당원 시대를 열었다라고 하는 이 지금 일종의 집중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제 그 집단적인 이제 당원 증가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 20만 30만 명이라면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닌데. 양쪽이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그래서 헤게모니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냐 하면은 장동혁은 극우적인 예를 들어 뭐 그 고성국 TV나 이쪽에 구독자들을 최대한 당원으로 모아서 자신의 세력을 강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극우 유튜버들은 그 노력에 부응하면서 본인이 입당하면서 자신의 구독자들을 다 같이 데리고 입당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당원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반면에 국민의힘의 양 중심 세력 중에 하나가 토호 세력이 있죠. 토호 세력들 입장에서는 늘 당대표가 바지 사장이기를 원해요. 자기들이 실권을 가지고 자기 기득권을 안 건드리고 바지 사장이기를 원하는데 장동혁은 반대로 실권자 중에서도 독재적이고 권위적인 완벽한 그런 권한을 다 누리려고 하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거에 저항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역에서 또 당원들 모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같이 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이 생겼는데 일단 지금 국민의힘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그래서 신규 당원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국민의힘 강성 지지자로 봐야 합니다. 한쪽은 장동혁에 대한 극우적 지지자, 한쪽은 토호 세력에 대한 지지자.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라서 뭐 저는 호수라기보다는 정말 찐 강성 당원들이 국민의힘에 더 많이 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정상적인 건강한 보수 지지자들은 더 이상 국민의힘에서 있을 공간이 없는 겁니다. 자, 그것 때문에 이제 지방선거에서 이제 참패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정치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네. 자, 장동혁 대표는 지금 누구를 돕고 있느냐? 국힘 재건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이재명 대통령과 예. 민주당을 돕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방선거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길게 보면은 여전히 매우 위험한 존재인 겁니다. 네. 왜냐하면 110만의 당원 조직을 갖추고 조직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사회 갈등을 일으키면서 선전선동을 해서 네. 급격하게 극우혁명, 극우폭동을 기획할
틀을 만든 거거든요. 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겁니다. 지금 극우라는 세력들은 극우폭동, 극우혁명을 꿈꾸는 세력입니다. 12.3 내란이 대표적인 극우폭동, 극우혁명입니다. 네. 보수라고 하는 것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고 사회 틀과 안정을 지키는 거죠. 통합을 지키고. 그래서 정반대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장동혁을 중심으로 뭉치는 극우적인 세력들은 지금 전한길도 하는 얘기들을 보면 계속해서 극우폭동을 선동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정상적인 사회 변혁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110만의 조직, 나치당이 극우폭동을 했던 단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다수 국민들과 소통하는 것보다는 단단한 조직력으로 뭉치는 걸 더 선호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모든 폭동과 혁명은 그런 소수화된 조직화된 극단화된 세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소련도 예전에 볼셰비키 혁명이 볼셰비키가 다수가 아니잖아요. 소수거든요. 소수지만 강력하게 조직화돼 있었고 선동에 취약했고 선동에 따라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면서 사회를 뒤엎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이 참패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극우의 위험이 약해졌냐? 아니요. 더 강해지고 있는 겁니다. 네. 더 단단해지고 있는 것이고 장동영을 중심으로 한 이 극우적인 집단이 더 조직화되고 더 선전선동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위험하게 보고 있고 우리가 여기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투표 행위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더 이익을 볼 것이라는 전망을 좀 뛰어넘어서 만약에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가고 있는 그 길을 네. 생각해 보면 정말로 선전선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 갈등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죠. 오히려 그 정당을 해체시켜야 한다는 해체시켜야 운동으로 합니다. 지방선거의 맞습니다. 테마를 좀 바꿔야 한다는 저는 그 생각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 근데 위원정당 해산으로 들어갔을 때는 법리적 리스크도 있고 정치적 리스크도 있고 또 어쨌든 현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 대선 때 김문수를 지지했던 또 개혁신당을 지지했던 표를 합치면 엄청나거든요. 이 상황에서 법으로 강제적으로 해산하는 건 부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우리 국민들께서 정치적 결단으로 정치적 해산을 사망선고를 하시는 거는 충분히 가능한 건데 그게 이번 6.3 지방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지역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이제 매우 위험한 세력이 되었습니다. 네. 국가의 기반을 흔들고 극우적 폭동을 획책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때 갈 때 이제 폭동이란 이런 말을 하면 이제 어쨌든 공당인데 뭐 극우적 폭동을 획책한다 이런 이제 일부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저의 추정이고 의견이고 전망인 거죠. 사실 적시는 아니고요. 예, 고소고발하실라. 아니 이제 친한 친구처럼 가족처럼 이렇게 스픽스 애청해 주셔서 감사히 말씀드립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는 더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